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류 기간 동안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는 예상인데 사전에 한국 정부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이틀을 제외해도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상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우리 정부 측과 막판 조율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에는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엔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통해 상징성을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레이건, 카터, 멀리는 아이젠하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국에 오면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게 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You guys are at freedom's frontier.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3월 비무장지대 안에 캠프 보니파스를 찾았습니다. 북미가 229 합의를 이룬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던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처음 이곳에 간 건 1952년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지 4달 만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던 지난 2017년 11월 비무장지대를 가려다 날씨가 좋지 않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자체로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춰서 이른바 근신설까지 나왔던 김여정 제1 부부장이 권력 서열이 더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내놓은 보고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때 드러난 모습에서 이미 높아진 지위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존재감은 지난해 초 특사로 남측을 방문할 때부터 도드라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챙기며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김 제1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근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상석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이달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 당시 조이문과 조화를 들고 판문점을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측은 김 제1부부장을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이라고 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도 김 위원장 부부의 바로 옆에 앉는 등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 김여정의 권력 서열이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해 보고했습니다. 최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김여정이 무게가 올라간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수용은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권력 서열 최상위에 위치한 인물들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은 휘파람 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주로 나간 첫 번째 인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파랗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놀라운가. 1961년 그는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약 2시간가량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27살의 그 청년은 푸른 지구를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깜깜한 우주 한가운데 흐르듯 스며들었을 인간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 청년이 우주에서 휘파람을 불었던 그 시간보다 8년이 앞선 시간. 참혹한 전쟁을 잠시 멈춘 어느 전장에서도 노래는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멈추자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환호합니다. 중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광명이 비춘 듯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 소년병 폴 버크의 편지에는 이유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69년 전에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에서 시작된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모두를 두렵게 했던 그 총성이 멈춘 순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노래와 휘파람 역시 광활한 우주 어딘가로 흩어져 유리 가가린의 휘파람 소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오래 유영하고 있지 않을까. 며칠 후면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의 전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멈춘 그곳을 다시 찾는다고 하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더디게 나아가다 멈춰선 협의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이제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의 선을 찾을 그에게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역시 66년 전 전쟁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의 젊었던 선대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불었던 휘파람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름에 응한 그의 선대들로부터 그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